번째가 이제 중산층이 뭐 이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 그 계급 사회가 인도 같은 경우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그렇죠. 절대 불가침 못 넘어가잖아요. 그 위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 때도 네 개의 계층으로 살고 있었죠. 네 뭐 개의 층. 양반,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 뭐 중인, 천민, 주민, 천민, 노비, 노비 뭐 이런 이렇게. 천민하고 노비가 같은 거 아니? 다르나요, 또 왜? 양반, 중인, 어. 천민. 네. 어쨌든 뭐 계급 사회에 살고 있었잖아요. 중인이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인이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를 해서 관직을 얻으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때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어요. 네. 과거제도. 그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게 뭐가 있냐면 과거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일 때 그때도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사자 들어가는 거에 되면 사법고시에서 패스해서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렇죠. 우리 집 서민에서 이제 중산층 내지는 부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나왔다. 그럼 부자 되는 거죠. 지금은 의사가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의료보험 조합에서 의사를 부자로 안 되게끔 다 판을 짜놔가지고 부자 되기 어렵지만 물론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거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의사가 부자 되기 힘들어질 거고 청렴한 사회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판사들이 부자 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청렴해지기 때문에 룰이 이제 갖춰졌거든. 네. 예전에는 대한민국은 룰이 없는 사회였잖아요. 다 돈으로 해결하고 네. 인맥으로 해결하던 맞아요.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없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자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선생님들 부자였었거든. 촌지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네, 그 옛날 영화에 예전에 우리 학교 때도 촌지 엄청 받았죠. 맞아요. 심지어 우리 집이 가난해서 가정방문 한 번도 안 왔다니까. 그래도 오지 않아요? 안 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오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안 와요. 가정방문. 왜 우리 집 멀거든요. 엄청 멀거든요. 네네. 머니까 멀어서 미안한데 니네 집은 멀어서 못 갈게. 그러면서 다른 집은 간다니까. 다른 집은 부모님이 주말에 오라 그러면 간다니까. 주말에도 간다니까. 우리 부모님은 일요일밖에 없어서 일요일 오시래요. 그러면 일요일 날 가. 부잣집은. 우리 집은 안 왔어요. 안 오면 안 온 거지 뭐. 어머니한테 좋은 거죠. 선생님 안 온대요. 잘 됐다. 와야 뭐 우리 대접할 것도 없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계급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어요. 예전 조선시대 때도 이 과거 제도가 있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예전에는 단칸방에서도 교과서만 공부해갖고 서울대 가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 하면은 뭐 교과서에 집중했습니다. 뭐 참고지 뭐 과외 같은 건 받아본 적 없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애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잣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 통계도 나왔잖아요. 예외였죠. 우리 집 빼고는. 우리 집 빼고는 부잣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게 상대적인 게 부잣집에 통계적으로 부잣집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과외 받고 맞아요.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신분 계급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게 영세민, 서민, 중산층, 부자 이 네 가지의 계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서민, 중산층, 부자. 네. 이 네 가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어서 못 살아. 내가 버는 것 갖고는 생활이 안 돼.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 보조해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구인리 아파트를 보조받았다든지, 뭐 쌀을 좀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사는 것 갖고는 안 돼. 그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박스 좀 쓰시는 분, 이런 분들. 그게 영세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서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는 돈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서민이에요. 간신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좌절적인 거고, 그냥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산층은 먹고 살고 있으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음. 준비를 하느라 뭔가를 저축하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노후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청해서 서민이 되려고 해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안 거예요. 하는 거다. 그냥 욜로로 사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아니 서민들은 다시 말고 중산층은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부자들은 노후 준비도 돼 있고 자녀한테 물려줄 것까지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부자는 둘째치고 중산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최소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서민이거든요. 서민이다. 근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즐기기 위한. 네. 한 이거로 됐어. 근데 점점 지출 포인트는 늘어날 거거든. 자녀들이 커가면.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게 서민들인데 지금 이 계층 사다리라는 게 내가 점점 노력하면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쉬웠어요. 우리가 사는 시절에는 내가 한 단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거든.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사가 되거나 이게 쉬웠는데 지금은 서민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또 그 위로 한 단계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진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걱정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만의 젊은 사람들이 또 돈 버는 과정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IT 뭐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코인을 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뭐 주식에 부자 된 사람들 나오고 계속 이렇게 신부자들이 탄생하잖아요.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템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로 부자 되신 분들도 사실은 예전에 그렇죠. 상상할 수 없었던 먹방 하면서 찌양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 생존 부자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40대, 30,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그런 달란트가 없다는 게 문제야. 시대적으로. 그렇죠. 우리 그런 창의력이 부족해. 그렇게 우리가 먹방을 할 수가 없어. 라면을 3개 이상 못 먹어.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단계를 레벨업 하려고 내 스스로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걸려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중산층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도 예전에 썼는데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이면 이게 옛날 5년 전에 쓴 책이니까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이다. 그 다음에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중산층이다. 2000cc급 이상 중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이다. 예금 잔액이 1억 이상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이건 뭐 어디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선진국에 대한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읊어드리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부정과 불법을 저항한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 말이 어감이 다 틀린데요, 네. 완전히. 네. 우리는 부를 재산을 기준으로 그렇죠. 평가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정신을 갖다가 맞아요. 평가하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은 너무 돈에 집중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정신으로 보거든요. 정신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돈의 잣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 페어플레이를 한다. 뭐, 불의, 불평, 불법에 의원이 대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와. 마인드가 내가 사회에서, 이런 영향력을 사회에 내가 전달하고 있다. 난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한다. 법을 지키려고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게 중산층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너무 금액적인 중산층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세민, 중산층, 서민 이런 과정에서 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점프업 하지 못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급론적으로 이제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비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저축이 미덕인 사회였어요. 저축하는 거, 어머니들이 가계부 쓰고 저축하고 이런 모습들이 미덕인 사회였었고 연속극을 봐도 다 그런 게 미덕이라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기업들이 지출을 이제 소비의 지출로 끝나지 않고 내한테 고정 비용을 뽑아먹게끔 만들어놔요. 내 미래의 돈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의 돈이 아니고 내 미래의 돈을 저당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용카드가 만들어져요. 네. 내 미래의 돈을 썼잖아요. 아. 내 다음 달 돈을 그렇죠. 미리 쓰게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거고 무이자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내 미래의 1년치 돈을 미리 빼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못하니까 안 하니까 별 방법을 다 써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렌탈, 정수기 렌탈, 5년 약정, 3년 약정 해버리면 3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얘가 독점해버린 거지. 내 미래 영혼을, 내 미래에 있는 돈을 미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계약함으로 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고 혜택을 주면서 자꾸 우리 걸 착취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돈을 착취해 나간다는 거지. 게다가 휴대폰. 그렇죠. 점점 요금제가 비싸지고 있잖아요.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유만으로 통신 속도 빨라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5G 요금 나오면서 또 요금제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거 이 나중에 가면 한 5년 지나면 10만 원짜리 쓸 것 같아요, 요금제. 지금도 10만 원짜리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쵸. 휴대폰 할부까지 들어가면 10만 원 내는 사람 많잖아. 많죠. 그럼 자녀 4명이면 40만 원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네.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전에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건 전기세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집의 고정 비용은 전기세 하나였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 그거하고 시청료. 예전에 시청료 받으러 다녔거든? TV 시청료, 12시청료 받으러.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상수도가 생기면서 상수요금 내고요. 그렇네요, 진짜. 전화가 생기면서 전화요금이 생겼고. 전화 다 났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나씩. 네, 맞아요. 그럼 전화 넣으면서 전화요금이 생겼고, 다달이. 집집마다 차 생기면.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요금이 생겼고. 차가 생기면서 고정비용. 네, 맞아. 보험료가 나가고. 네, 맞아. 이게 계속 늘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축을 하기 너무 쉬웠던 구조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 소비의 늪에 쉽게 빠지게끔 기업이 다 조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이거 쓰면 포인트 쌓이죠. 그냥 돈 써봐. 10,000원 내면 무슨 혜택이 있냐는 거야. 이거 쓰면은요, 적립금 계속 쌓이죠. 적립금 플러스에다가 영화 가면 영화 할인 있죠. 뭐, 옷 사면 옷 할인 있죠. CJ 편의점 가면 할인 있죠. 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카드가 내가 왜 있는데, 다 그렇게 적절히 휴대폰 요금 1, 2만 원 아끼려고 쓰는 거예요. 다 그런 목적입니다. 한번 그 혜택들을 한번 다 보세요. 소비로 이어지는 혜택입니다. 써야지만 혜택이. 그러면 나는 현금을 쓰고 있어서 카드를 안 써. 그러면 영화관 혜택을, 난 영화를 볼 때 15,000원을 내지만 카드를 쓰신 분은 10,000원의 영화를 보니까 5,000원을 절약한 것 같죠. 전 영화를 안 본다니까요.
그럼 10,000원을 저축했어요. 15,000원을 저축했어. 근데 이분은 10,000원을 썼죠. 편의점에 가면 뭐 항상 뭐 5% DC가 돼. 편의점을 안 가는데 안 가면 되잖아. 근데 다 소비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지. 근데 아니 뭐 다 안 가고 어떻게 해서 많이 쓰는데 최소한 그 소비를 위한 포인트를 위해 카드를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미래의 돈을 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에 내가 다음 달치를 땡겨 쓰는 거밖에 안 되고. 카드 막잖아요? 딱 끊잖아요? 못 살아요. 카드값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진다니까. 맞아요. 다음 달에 내가 카드를 딱 끊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되는 사람이 카드를 쓰는 거지. 그게 IMF 때 카드가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했죠. 막 대학생들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그때 막 카드 없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카드를 받아주는 데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19살 때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때가 92년도, 93년도에도 신용카드는 어떤 상장회사 직원 과장회장 되는 사람이랑 맞아요.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뭐 저기 국민카드 같은 거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카드는 상장회사 과장급이나 만들어주는 거지 직원들도 만들어주지 않던 시절인데 갑자기 막 뭐 LG 카드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많이 생겼죠. 카드.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탄생했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일찍 만들어져서 소비를 촉진시켰다. 왜냐면 그때는 왜 그게 만들어졌냐면 IMF 때 소비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못하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조작한 게 있어요. 카드를 팍 풀어버린 거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를 해서 안 될 사람들이 미래의 돈을 저당 잡고 소비를 한 거예요. 첫 달은 너무 행복하죠. 기업이 살아나는 길이겠네요. 네. 내수시장의 활성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개인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서워요. 기업을 지금 살리기 말씀이. 위해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어디 가면 길거리에서 막 카드 만들어주면 현금 30만 원 준다 그러고 뭐 선물 준다 그러고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만들어준다고 대학생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절에 다 엮여가지고 다 신용불량자 된 거예요. 좀 씁쓸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여기서 끝까지 그냥 이제 묻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소비의 그 늪에 이 산업 구조가 만들어놓은 소비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